안녕하세요, 친구. 볼세건 2라는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지닌 현대 자동차입니다. 이는 설치된 엔진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기 마력의 기본 1.6L 동력 장치는 예외입니다. 타이밍 벨트 드라이브 포함. 그러나 이러한 엔진은 2차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훨씬 더 자주 1.6V 및 2.0V 타이밍 체인 드라이브 포함 가 직접 연료 분사 시스템이 장착된 후드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최고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효율성이 부족하고 주입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밸브에 탄소 침전물이 나타납니다. 2006년 모델 라인을 업데이트할 때 제조업체는 1.4T라는 새로운 엔진을 제공했습니다. 직접 연료 분사, 터보 차저 및 기계식 압축기 등의 세트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4TSA는 타이밍 체인 문제가 특징입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늘어납니다. 또한 1.4TSA를 갖춘 투런 소유자는 피스톤 파티션 파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구매자는 디젤 엔진이 장착된 볼세건 2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의 수측면에서 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버전보다 훨씬 열등합니다. 디젤 엔진의 가장 눈에 띄는 대표자는 펌프 인젝터 90, 102 및 105HP를 갖춘 1.9 TDI입니다. 터보 디젤은 연료 소비에 대한 탁월한 견인력 특성 비율을 보장하지만 음향적 편안함 수준은 크게 감소합니다. 1.9 TDI의 후속 모델은 2.0 TDI였습니다. 모든 TDI 엔진에는 유압식 밸브 간극 조정, 유압 보상기과 벨트형 타이밍 드라이브, 펌프 세트의 경우 11,000가 있습니다. 엔진 작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은 펌프 인젝터가 장착된 디젤 엔진에 권장되는 유형의 오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일 포장에는 PD 엔진용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0 TDI의 약점은 인젝터, 밸브 리프터, 오일 펌프 드라이브입니다. 또한 2006년 11월 이전에 조립된 비크드라는 디젤 엔진의 경우 실린더 헤드에 결함이 있습니다. 균열이 나타나 부동액이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펌프 인젝터가 장착된 8밸브 1.9 TDI 및 2.0 TDI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젝터 시트의 마모로 인해 연료가 엔진 오일로 유입됩니다. 누출되는 인젝터 실 외에도 텐덤 펌프에서도 디젤 연료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 후에 일부 소유자는 유압 보상기 걸림으로 인해 캠축이 조기 마모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질병은 벌스, SE 및 BMM 지수가 있는 모터에 가장 자주 영향을 미칩니다. 1.9 TDI 터빈은 30만에서 40만 킬로미터에 도달하며 2.0 TDI의 경우 조금 더 일찍 포기할 수 있습니다. 2란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생산된 자동차의 수동 변속기 클러치와 관련된 심각한 서비스 캠페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무제한이며 2런을 구매한 후에는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식 클러치는 일반적으로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 지속됩니다. 이중 질량 플라이휠 25만에서 30만 킬로미터 후에는 반드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클러치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함이 있는 플라이휠은 먼저 엔진이 예열될 때까지 노크를 시작하고 예열 후에도 노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만 캠 이후에는 6단 수동 변속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입력 샤프트 베어링과 시트의 마모로 인해 발생합니다. 베어링은 박스 본체와 함께 어셈블리로 교체됩니다. 이와 함께 6단 기어 나사가 자연적으로 풀려 상자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에는 기어 변속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DSG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발생하는 오작동의 경우 수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DSG의 클러치와 이중 질량 플라이휠은 약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지속됩니다. 고전적인 아이전 자동 변속기 버전은 비록 탐욕스럽기는 하지만 더 안정적입니다. 엔진 유형에 따라 서스펜션 설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의 디자인과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스펜션 요소는 갈프 V, 아우디 A3, 시트 올티어 및 악테이비어 2와 같은 다른 베이지 모델에 적합합니다. 이는 예비 부품의 가용성이 뛰어나고 셰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피어선 스트럿은 폭스바겐에서 높은 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면에는 독립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핸들링을 향상시킵니다. 각 뒷바퀴에는 3개의 레버가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의 조용한 블록은 100에서 15만 킬로미터에 도달하고 리어 서스펜션은 최대 200에서 25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사본에서는 스티어링 렉이 매우 빨리 풀렸습니다. 노크나 당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렉에 통합된 전동 파워 스티어링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문 서비스는 종종 블록을 수정하여 2월의 운영을 복원합니다. 투람 본체는 다양한 강성의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요소는 아연 도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에서 알 수 있듯이 구형 폭스바겐의 잠재적 구매자는 종종 도장 결함과 부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영역은 도어 핸들 및 몰딩, 트렁크 도어, 휠 아치 및 문턱 영역입니다. 내부 단점 중 하나는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품질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갈라짐이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타나며 때로는 벗겨짐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유일한 위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단점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히터 모터에서 확실히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더러워지거나 마모됨. 히터 팬 조절기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공기 흐름 및 온도 조절 댐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 후에는 에어컨 압축기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결함이 있는 압력 제어 밸브를 교체해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아뷰리 와이퍼 사다리꼴은 때때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